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3.1절 연휴 동안 많은 눈이 내려 곳곳에 사고가 속출했는데요. 연휴가 끝난 오늘도 눈과 비가 섞여 내리겠고 이번 눈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10에서 40mm, 적설량은 10에서 30cm, 많은 곳은 40cm 이상이 예보됐는데요. 앞으로의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만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 주시고 추가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는데요. 이번 주 기온 분포는 오늘과 비슷해서 아침에는 약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자격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존권과 이동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강원도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착한 가격업소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는데 원주시의 경우를 리포터 코너에서 살펴봅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3월 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3월 말까지 수배 차량 검색용 방범 CCTV 5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설치 장소는 원주시 단계동과 무실동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인데요. 현재 원주 외곽 지역 도로에는 수배 차량용 CCTV 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월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위험 지역 등에 대한 교통안전 표지판과 도로 포장, 노후 차선 도색 등의 교통시설 유지 보수에도 나섭니다. 병원까지 이동이 힘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원격 재활치료가 실시됩니다. 횡성군과 강원도 재활병원은 사전 대면 진료를 통해 원격 진료가 가능한 40명을 선정해 가까운 읍면 보건지소에서 연말까지 원격 진료를 실시합니다. 장애인 원격 재활치료는 농촌 의사 부족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대안으로 횡성, 평창을 비롯한 시군과 재활병원 간 협약에 따라 운영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운수업 종사자 자격검사를 강화하고 올해 안에 일반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증도 더 깐깐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택시나 버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 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택시, 버스, 화물차, 이 고령 운수 종사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전체 약 8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네. 전체 운수 종사자의 약 2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분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의 고령 운수 종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는 5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령 운전자라는 뜻이니까
고령 운수 종사자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는 택시 전체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 운전자로 집계가 된 거네요. 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 비율이 점차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OECD 선진국 대비해서 이 대한민국이 65세 이상의 이 취업자 비율이요. 그러니까 이제 일선에 나가는 분들이 3배 정도가 돼요. 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특히 이제 그 이동권에 대한 제한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뭐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이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예. 연간에 2,700명, 800명까지 줄어들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20%씩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고령 운수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2023년 11월이었죠. 춘천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에 3명이 치여서 숨지는 교통사고가 있었고요. 또 지난해에는 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60대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딴 고령자 교통사고에 정부가 만 65세 이상 운수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운수 종사자는 2가지 시험을 봅니다. 하나는 이제 인지 기능을 보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자격 유지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의료 적성 검사 2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2가지 제도 모두 다 합격률이 거의 100%라는 겁니다. 쉽군요. 걸러주는 효과가 좀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 고령자의 치매 유병률 자체가 전체 약 10% 정도 됩니다. 최소한 이 고령 운전자 중에서 유병률 10명 중에 한 분은 걸러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거의 제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명무실한 자격 유지 검사 제도를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제한 시험 방법이라든지 또 부정 검사도 많고요. 또 이 의료 적성 검사 같은 데는 병원에서 답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 합격할 때까지 검사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제도를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유지 검사가 7개 판정 항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4개 항목 중에서 2개 이상만 미흡시에도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든지 또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또 자격 유지 검사만 한다든지 또 아까 이 재검 상검 무한대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3회부터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강화를 한다. 이 걸러낼 수 있는 거는 걸러내겠다라는 하나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통과되는 비율이 거의 100%에 달했으면 그야말로 허울뿐인 검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자격을 제한하게 될 경우에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앞서 설명해 주신 뭐 택시 전체 종사자 비율만 봐도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강원도 운수업 종사자 19,000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비율하고 이 전국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이 4분 중에 1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비 3배 정도 이 고령자 취업 비율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이동권에 대한 제한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또 고령 취업자 비율은 3배가 되고 이게 잘못되면 상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고령자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걸러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방법을 무작정 할 수는 없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고민이 많다 보니까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을 얼마만큼 안착시켜주냐. 그러면서도 고령자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
상당히 좀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조건부 면허에 대한 용역도 끝났기 때문에 이 조건부 면허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부작용 없이 최대한 활용하느냐에 대한 것들도 올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현재 65세 이상 운수업 종사자들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자격 검증도 강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조건부 면허제 카드를 정부가 내놓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조건부 면허에 대한 것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조건부 면허에 대한 얘기 나왔더니 국민 난리가 났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 취업 비율이 워낙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렵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건부 면허를 고령자라는 말을 썼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이게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보다도 위험군에 대한 조건부 면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 조건부 면허를 일부 하고는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야간에 시야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야간 운전을 안 한다든지, 또 고속도로 같이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안 하고 일반 국도만 한다든지,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강제적으로 75세 이상 넘어서 검증을 통해서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자진 조건부 면허를 해요.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 본인이 나는 야맹증 같은 게 있어서 야간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이 낮에만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를 이 자진해서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65세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신이 건강해요.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65세 이상에는 그 고령운전자 사고가 실질적으로 다른 연령 젊은 층에 비해서 비율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올라가냐면 70세 넘을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75세 이상 되면은 기희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75세 이상일 때의 조건부 면허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올해 아마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한국형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다를 텐데 단순히 나이로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대중교통이 열악한 강원도에선 특히나 노인 이동권이 제한될 것이란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이유로 강원도 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강원도 같은 데는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산악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평균이 한 2.23% 정도인데 1%도 채 안 돼요. 강원도가. 그러니까 거의 이 운전면허 반납이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떨어진 이유는 이 제대로 된 이 정책을 시행을 안 해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회성 10만 원, 20만 원 교통카드만 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절대로 반납 안 하거든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를 걸 대비해서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비상시에 내가 운전해야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는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시로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00원 택시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할 때 택시 불러서 쓰고 지자체에서 확인해서 비용을 대신 대납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지자체 이 군이나 이런 데서 10개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방법. 또 예를 들어서 고령 운전자분들 중에서는 운전을 실제로 안 하더라도 자존감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나이는 들었어도 정부에서 나오는 면허나 자격은 유지해야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면담을 통해서 운전을 안 하시더라도 면허는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자존감 있는 면허 유지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반납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매 검사도 강화돼서 실제로 거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조건부 면허 제도라든지, 또 일본에서 가장 효과가 큰 첨단 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있어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밟았을 경우에는 차가 나가지 않는 장치인데 일본에서는 12년 정도 됐는데 전체 고령 운전자 사고의 40%를 줄이는 효과를 나왔거든요. 이런 장치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끝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강원도 고령 운전자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대안 간략히 청해 듣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융합적인 제도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효과 볼 수는 없어요. 특히 강원도 같은 데는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불안감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부분이 정착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융합적인 제도를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착한 가격업소에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원주의 착한 가격업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서 착한 가격업소가 확대될 예정인데 먼저 이 착한 가격업소 어떤 배경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가게는 심사를 거쳐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외식 메뉴의 경우에는 착한 가격 업소의 가격이 한국소비자원의 평균 가격 대비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예. 정부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착한 가격 업소의 약 69%가 매출이 평균 2,800만 원 증가했고 또 일반 업소 대비 5년 생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도 이 착한 가격 업소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해서 올해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원주시 박경희 경제진흥과장에게 원주시 착한 가격 업소 현황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현재 원주시 착한 가격 업소는 113개소로 외식업 95개소, 임용업소 13개소, 세탁업 1개소, 숙박업 2개소, 기타 업소 2개소로 연내 12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1년 3개소로 시작해 2023년 106개소, 2024년 113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신규 모집 문의와 접수도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고요? 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비와 공공요금, 물품 지원 등 업소당 최대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배달료 할인 혜택도 지원됩니다. 또 지난 여름부터는 인터넷 지도 앱을 통해서도 주변 착한 가격 업소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가 마련됐는데요. 업체명과 이용시간, 또 메뉴 등의 세부 정보가 담겨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착한 가격 업소를 찾고 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원주시는 올해부터 착한 가격 업소에 지원하는 전기요금을 작년에는 최대 70만 원 한도에서 올해 8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도배, 화장실 수리 등 200만 원 상당의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과 종량제 봉투 지원, 또 신규 업소에는 착한 가격 업소 표찰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해서 이용 금액의 5% 추가 할인과 또 카드사 협력 할인 혜택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경희 경제진흥과장에게 듣겠습니다. 네, 현재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 서비스 업종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시에서는 착한 가격 업소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물가 인상을 견제하고 자발적인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매년 발굴하여 지원하고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올해 착한 가격업소 운영에 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올해 강원도는 3월 중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마무리하고 업소별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네. 도내 착한 가격업소 지원 인센티브가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운영 부담을 줄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착한 가격업소의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해서 지역이 적극 독려하고 있는 만큼 인센티브 혜택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3월 중 신청하면 되고요.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지역에 인증받은 품질을 제공하는 이 가게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도 앱을 통해서 주변의 착한 가격업소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이 51%를 넘어섰다고요? 네,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의 용지 분양률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원주시는 불온 일반산업단지 선용용지 분양률이 총 면적 36만 9,563제곱미터의 51%를 달성했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13개 기업이 총 35개 필지 중 20개 필지를 매입해 공장 이전 및 신축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총 1,600억 원 중 800억 원 규모가 들어온 셈입니다. 네. 특히 협약서 교환에 따른 투자 의향서가 아닌 실제 분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달 중 또 다른 업체들이 분양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중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와 바이오 관련 업체 등 두 곳과도 투자 협약에 이은 분양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됩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8개 기업이 한꺼번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체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불온 산업단지 착공과 함께 영동고속도로 불온 IC 개통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 등 투자 분위기를 높인 것이 이 같은 추세에 주요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온 산업단지 내에는 R&D 관련 시설도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중대형급 드론 및 도심 항공교통 UAM 시험평가센터는 지난해 말 착공해 올해 말께 준공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도 연내 착공합니다. 네. 김흥배 원주시 투자 유치 과장은 경기 침체 탓에 전국에서 분양 중인 산업단지의 계약 해지 등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불온 산업단지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여건이라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 전체 산업용지 분양률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주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이달 7일까지 만종리로 부대 이전을 실시한다고요? 네,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7일까지 만종리 부대 이전을 실시합니다. 일군 지사는 해당 기간 지사 및 예하 5개 부대로 옮기기 위한 장비, 물자 등의 이동을 실시합니다. 원주 호주면 만종리 1군 지사 이전 사업이 지난달 초 준공됨에 따라 기존 우산 학성동에서 신축 부대로 이전해 나선 것입니다. 앞서 1군 지사는 구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탓에 오랜 시간 정비에 대한 어려움과 소음 등의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국방부와 합의 각서를 체결, 국비 3,661억 원을 투입해 만종리 이전 사업에 나섰습니다. 1군 지사 관계자는 부대 이동 기간 차량, 장비 이동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횡성 소식 들어보죠. 횡성군에서 이모빌리티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네, 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에 투입될 전문 인력이 본격 양성됩니다. 횡성군과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난주 횡성군청 군수실에서 김명기 횡성군수와 허장현 원장 그리고 양 기관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모빌리티 교보제 교육장 관리 위탁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이날 협약은 횡성군이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구축한
이모빌리티 교보제 21종과 교육장 4곳의 관리 위탁을 전문기관인 강원 테크노파크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횡성에서 추진되는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공동 노력하고 지역 내 미래차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아울러 횡성군과 강원 테크노파크는 이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기술 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노력도 공조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차 전문 인력 육성이 본격화되면 이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은경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이모빌리티 인재 양성과 기술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 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평창 소식 살펴보죠. 평창군이 지역 내 농업인들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평창군이 집중호우, 우박, 태풍, 동상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국민들이 농작물과 원예시설 피해 손실을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피해 재해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자는 지역 내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가입 가능 품목은 과수 13개, 식량 11개, 채소 14개, 특작 4개, 임산물 8개, 버섯작물 3개, 시설작물 23개 등 76개로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 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도원 기자였습니다. 3월 4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